안녕하세요. 출발 진시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에 이어서 호주까지도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사상 최저치 2.75%까지 인하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발 본격적인 유동성 랠리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 충분히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우리도 이제 한은에서 내일 금통일을 열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 10분 반영해서 정책 결정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도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표 결과가 괜찮았는데 독일도 사상 최고치, 이제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인데 S&P 500이 1600시대를 열었다면 다우는 이제 15,000시대를 활짝 연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호주의 기준금리 인하 더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호주 중앙은행이 전일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3%에서 2.75%로 0.2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사상 최저치인데 호주가 기준금리를 낮춘 건 5개월 만이고요. 기준금리 자체가 3% 아래까지 떨어진 건 무려 53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앙은행들의 초저금리 양적 완화 정책으로 풀리는 자금이 경제 회복세를 자극하면서 간밤 다우와 S&P 500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는 종가 기준 사상 처음 15,000을 뚫었고 S&P 500 역시 나흘째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유럽도 하루 만에 반등했는데요. HSBC와 코메르츠방크 등 금융사들의 실적 호조 등이 상승세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거의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독일 닥스 지수가 8,170선을 웃돌며 역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독일의 3월 제조업 수주가 예상과 달리 증가한 것도 호재였는데요. 전월 대비 2.2% 늘었습니다. 예상치는 0.5% 감소였는데 깜짝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네, 생각을 더듬어 보니 전일 일본 증시도 오래간만에 열려서 약 5년 만에 최고치 니케이가 14,000을 뚫어줬었는데요. 돈을 푼 나라들의 시장은 다 좋은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늦었는데 여기서 기준금리가 또 동결되면 어쩌나 시장의 반대급부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대기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5월 8일 개장을 5분 정도 남겨둔 시점인데요. 시초가 공략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호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공략주로 제시됐던 컴투스. 안타깝게도 1분기 실적이 예상치 부합해서 사실상 공략에 들어갔었는데 5만 원대 초반 저가로 끝난 모습입니다. AS부터 들어볼게요. 네, 컴투스 이틀 전에 강세를 보였던 부분 역시 1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 만족 부분이고요. 그동안 하락세였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받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15종의 게임이 출시될 예정으로 있고요. 1분기에는 그 카카오톡 4종을 포함해서 6종에 그쳤습니다만 2분기에 골프스타 등 이런 스포츠 게임 출시와 더불어서 자체 개발 게임 7종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 전망 스텝에서 지금 PR 19배 수준입니다. 2년 평균 PR 30배였고 보수적으로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63,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역시 저가 매수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컴투스 계속 보유 전략으로 또는 저가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컴투스를 전일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었고 AS까지 들었는데요. 오늘은 모바일 게임주가 아니라 아주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주라 할 수 있는 NC소프트를 들고 오셨다고요? 네, 오늘 이렇게 게임주와 하나는 모바일 게임이었고 이번은 온라인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네, NC소프트를 준비했습니다. NC소프트 최근에 리니지라든가 아이온, 길드워, 블레인드 앤 소울 이런 그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 최대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를 거점으로 해서 북미와 유럽, 현지에서 지금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과 게임 개발 업체 오라이언 소프트가 있고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NC 다이노스, 프로야구단까지 총 15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2년 6월 달에 넥슨이 지분을 14.7%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게임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발 모멘텀입니다.
그동안 N소프트가 중국에서의 성과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큰 흥행을 기록한 리니지 시리즈와 이 아이온이 중국 흥행에 좀 기대치를 하회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는데요. 5월 7일부터 중국 블레이드 앤 소울의 클로즈 베타 테스트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5월 2일부터 지금 게임 길드워 2가 북미와 유럽에서 서비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시작됐는데 텐센트에 대한 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동안 중국이 이 이용자 수가 7억 명에 이를 만큼 가입자 기반이 확고해서 이 성공적인 유료 안착이 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월 7일부터 이제 이 블렌드 소울에 대한 베타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미 북미하고 유럽에서는 검증이 된 게임이고 전체적으로 중국발 모니터링이 이제는 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게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작 온라인 게임에 대한 흥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있고 하지만 이 스마트폰 세계 상향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 게임의 어떤 온라인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중 이런 접속 게임에서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PC에서는 이 스마트폰에서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성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평가 멘트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대주주식품 매각과도 들어서 블레이드 소울의 국내 흥행 부진, 이 모바일향 모멘텀 부재가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대비해서 저점 밸류에이션이 지금 PR 19배 수준인데 영업이익률 회복과 더불어서 이 중국 모멘텀 이번에는 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20만 원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주가도 바닥을 좀 턴하면서 좀 상승하는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소프트를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초가에 오늘 NC소프트 공략하자라는 얘기 들어봤는데 가격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목표가는 18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6만 원 하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굉장히 여유 있는 손절가 대응을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2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NC소프트 목표가 18만 원 불러주셨네요. 강정훈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월 8일 수요일 어버이날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어버이날이지만 우리가 주식은 또 투자를 계속 해야 되겠죠. 문자 하나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 전화하시면 더 좋고 직접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릴 수 있으면 더더욱 다나 좋겠죠. 우리 증시도 오늘 누군가 카네이션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글로벌 경기 훈풍, 특별히 경기 부양 훈풍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호주까지 기준금리를 내리는 분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 뉴욕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 증시 출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더 자세한 개장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만나봅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명식 전문가님 오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출발 상황 알려주시죠. 네, 한 이틀 동안 눌림목 조정 국면이 전개됐는데 금일은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은 6포인트 상승 출발한 1960선에서 일단 장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1970포인트 안착이 돼야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이 좌우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수급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150만 원대 전후에서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일에 이어 금일도 현대차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20만 원대를 이탈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라든가 한국전력, LG화학 등이 반등 모멘텀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LG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신한지주,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등 그동안 소외받았던 경기 민감주 쪽으로 반등 모멘텀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강도는 그다지 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국면에서 NHN이 여전히 30만 원대 전후에서 좋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금일은 모처럼 만에 현대건설이
그 1% 상승하면서 6만 원대 주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려아연이 그 최근에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국면도 있지만은 공정 증설에 따른 그러한 그 매출액 증가, 이러한 그 긍정적 요인이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하위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띄게 전개되고 있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현재 한 1.1% 상승하면서 27,000원대를 회복하고 있고, 뭐 그동안에 그 소외주였던 삼성증권, 증권업종의 경우에도 전일 규제 완화 소식과 함께 반등 모멘텀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현재 2.7% 상승하면서 11,000원대 주가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보다는 하위 종목에서 기술적 반등 모멘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1960선 일단 회복하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전일 폭등했던 니케이는 오늘 어떻게 개장하나 보니까요. 전일은 3% 넘게 급등하면서 5년 만에 니케이 14,000선 돌파했는데, 오늘은 소폭 추가 상승 그래도 하면서 쉽사리 매물이 안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소폭이지만 추가 상승 중이라는 일본 분위기 전해드렸고요. 이제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570선 안착시키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가 냈는데, 오늘은 또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라고요? 네, 0.4% 갭상승이 나와가지고 576.70포인트 정도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580포인트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580포인트가 오늘 당장 못 가더라도 뭐 거의 눈앞에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적으로 본다라면은 일단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조정이 나오겠지 생각을 하시면서 뭐 현금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조정은 쉽게 나오기 힘들다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고점을 한 2달 정도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고점을 이제 막 돌파시킨 거라서, 이러한 상승 기세는 웬만한 외부 압력이 충격이 나오지 않는 한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 물론 이제 뭐 어저께처럼 뭐 급등세를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점진적인 상승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코스닥에 좋은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조금 더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580선까지도 보고 있고요. 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계속해서 상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약간은 종목별로 시비가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약간의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나오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3만원, 3,700원대, 3만원 초반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0.8%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어저께 이제 많이 올랐던 CJ 홈쇼핑이라든지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강부하권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SFA 같은 경우나 차바이오 같은 경우, 차바이오인 같은 경우는 약간 소폭이나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아직은 장 시작이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보신다라면은 아침에는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연출됩니다. 고점에 대한 약간 부담감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오후 시간 들어서 상승폭을 키우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어저께 보신다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300억대, 400억대 뭐 쌍크림 매수가 들어왔죠. 둘이 합쳐서 700억 정도 이상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존의 패턴을 보신다라면은 외국인이 좀 매수를 많이 해주는 날은 기관이 좀 쉬어가고 있고, 기관이 좀 매수를 많이 할 때는 외국인이 쉬어가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어저께는 같이 쌍그림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 일단 수급적으로 새로운 신호가 나왔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일단은 뭐 아직은 뭐 미미하지만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한 2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코스닥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놓고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코스닥 좀 많이 올랐는데 조금 조정받으면 들어가야지라는 생각. 실제로 코스닥이 여기에서 조정이 생각만큼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로 갑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후 1시 반이든가 호주에서 기준금리 내리면서 이제 원달러는 1,090원이 저항으로 느껴지는 분위기인데, 오늘도 하락으로 출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원 40전 하락한 1,087원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 1,086원 90전까지 하락했고요. 이 시간 현재 1,087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화가 달러와 대비 강세를 보이는 것은 뉴욕 증시 강세에 따른 영향과 또 엔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원화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는 경향을 반영한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밤의 경우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통화별 상관성과 또 위험자산 시장과 외환시장 간의 상관성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지난밤 여객시장과 오늘 서울시장에서 따라온 흐름은 대외적인 영향력이 이전보다 둔화된 결과를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글로벌 달러는 유로화와 엔화 그리고 원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고요. 영국 파운드화와 스위스 프랑 그리고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 등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는 등 주요 상대 통화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유럽계 통화들이 이전과 달리 각각 다른 방향성을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띄는 특이한 점이고요. 어제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와 함께 호주 달러가 미 달러와 대비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이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 또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은 통상적으로 위험 통화들을 강세로 이끌면서 엔화를 약세로 이끌게 됩니다만 지난밤의 경우 원화를 제외하고는 일부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 또한 특이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화 강세의 배경에 대해서는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를 배경으로 일본 증시의 강세가 기대되면서 일본 증시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은 최근 달러 엔과 달러 원 사이의 동저 현상을 고려했을 때 달러 원이 상승 압력보다는 하락 압력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엔문 하락에 대처하는 당국의 입장인데요. 엔화가 지난밤 달러와 대비 반등했습니다만 N1은 100엔당 어느덧 1098원까지 하락한 후에 1100원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만 오늘 개장과 함께 1099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원이 어제까지 3거래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이제는 1090원까지 하향 돌파했습니다만 언제 스무딩 오퍼레이션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매수 갭이 등장할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도는 여전히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원의 방향성은 하락세가 더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망까지 정경팔 팀장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일 증권사에 대한 영업 활력 제고 방안이 나온 덕분인지 오늘 증권주들의 힘이 조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1960, 코스닥은 575선 가리키네요. 계속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어보실 텐데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좀 더 이렇게 시원하게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렇게 쉽게는 코스피가 못 올라가는 것 같고 코스닥만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코스피 1980포인트에 대한 월봉상 5월봉에 대한 저항을 말씀드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저항을 좀 돌파를 해야 안착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게 나오면서 저항 압박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 정말 도마 위에 놓인 생선 마냥 칼잡이의 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오늘은 해외발 호재로 인해서 소폭 상승 출발하는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돼도 외국인들이 입지를 해줄까 말까인데 사실 동결적으로 무게가 쏠리게 되면 5월장도 해외 쪽 이슈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초라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현 시장 자체는 종목별 싸움이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만 따라가면 승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해서 코스피 쪽에서는 섬유유복 쪽, LG패션, 한섬, 코오롱, 제일모직, 코스닥에서는 베이직하우스, 인디에프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중기적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LG패션하고 베이직하우스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LG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대단합니다. 4월 들어서는 4거래일만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모습이고 어제도 35,000주 가까이 매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주봉을 좀 보시면 그동안 60주봉선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크게 좀 탄력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 이제는 기간 조정으로 인해서 우하향 모습이다 해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업황만 좀 살아준다면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주가 레벨업 과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신고가가 나오면서 중국 쪽 소비 심리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고르기가 나오더라도 눌릴 때 매수하는 전략 유효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섬유유복 쪽이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 순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 찾으실 때도 외국인 집중 매수 종목들 위주로 이 코스피는 매수하는 게 좋다. 그래야 외국인들이 서서히 전체적으로 코스피를 순매수를 해줬을 때 타격받고 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속적으로 급등 패턴 이어가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안감이 좀 상존했었는데 이제는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상승한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코스닥 시장 일봉 주봉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긴 하는데 월봉 쪽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보조 지표라든지 캔들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 유지 쪽으로 아직까지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번 장은 호재 없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적은 수급발로 움직일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이 유리하지 않나 해서 종목별로도 지속적으로 중기주들 위주로 말씀드린다고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고요. 종목별로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식을 좀 매수하자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일단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새로운 종목들 위주로 좀 편승을 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닉하고 대한광통신 바테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제닉은 다들 아시다시피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종목이죠. 일단 이 종목은 최근에 바닥권을 어느 정도 다지고 나서 현재 보시면 21선을 우하향하면서 5일선에 안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5일선 부근에서 눌러줄 때 매수 유효. 그리고 상단 보시면 61선 부근에 저항이 있는데 일단 목표가를 3만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대한광통신 이 종목도 2월과 4월에 쌍바닥 두 번 찍고서 서서히 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바닥 따지기를 어느 정도 하고 현재 12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주봉을 보시면 20주봉선이 완전히 눌려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20주봉선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안정을 찾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385원 손절 잡고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 위로는 17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바텍인데 바텍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죠. 정부 정책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면서 기타 주식들 상당히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어제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나왔죠.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신고가 패턴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살아있는 종목들 11선, 21선 타고 가는 상승 패턴 그리고 낙폭과대주로든 21선이 우하향하면서 모습을 그리면서 상승폭이 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것도 현재 코스닥 상승 패턴에 좀 맞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3종목 정도 메모해 두시면 투자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전일에도 외국인들 매물 공세 때문에 1960선 공방전이 장중 치열하게 전개가 됐었는데요. 오늘 이런 간밤의 글로벌 분위기를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 싶을 정도로 상승폭이 미미한 가운데 그나마 되찾았던 1960도 빠르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 쪽 특징주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전일 업계 활성화 대책이 나와서인지 오늘 좀 강세를 띠고 있는 증권주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 궁금하실 개별주가 될 것 같은데 욕설 파문이 일었던 남양유업 먼저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유업은 지금 욕설 파문 때문에도 시끌시끌하지만 불매운동까지 여기에 어떤 회장의 지분 매각이요? 네, 일단은 뭐라 그럴까 대형 마트인 예.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 쪽에서는 아직까지 남양유업 제품을 철수하는 사태까지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편의점에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 경과는 지켜봐야겠고요. 현재 국면에 있어 일단은 이미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의 그 변동성 국면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전일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회복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 남양유업이 올 10월 달에 커피 믹스 시장의 50% 마켓셔를 차지할 목적으로 증설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동서식품과 현재 뭐 쌍벽을 이루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기간 조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지 훼손에 따른 그런 만회도 시간이 필요하고 커피 믹스 시장에 증설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향후 한 3, 4개월 정도 필요로 하니까요. 이 과정 동안 좀 가격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이슈로 의외로 좀 많이 밀린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지금 상황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런 가불관계, 불합리한 그런 거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작년 연초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골목 상권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이슈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좀 뭐라 그럴까,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것들이 폭발하면서 불씨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대기업들이 이러한 점은 좀 잘 대처해야 되는데, 여러 직원이 있는데 하나하나 직원을 다 컨트롤 하기에는 힘들겠죠. 일단은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상황은 남양유업 문제뿐만 아니라 가까울에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가맹점 업체들의 그런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사익 얘기가 나왔던 메일유업은 오늘 다시 한번 좀 적지 않게 상승을 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진짜로 어떤 남양유업의 마켓쉐어가 좀 줄어들고 메일유업이 정말 반사익 기대감이 아니라 반사익을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메일유업은 현재 외식 산업이라든가 최근에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유업이 최근에 커피 믹스 시장으로 시장을 적극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쌍벽은 동서식품 관계에 그런 경쟁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예로 식품업체의 경우 최근에 CJ 제일제당의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새로 진출한 간장이라든가 카레 시장에 있어서 샘표 식품과 그러한 오뚜기 이쪽의 브랜드 벽을 넘지 못해서 최근에 사업 다각화에 차질이 빚어지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일유업보다는 동서식품 쪽이 방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겠고, 예, 그렇습니다. 같은 우유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메일유업의 그런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증권주 얘기해 보죠.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같은 계열사 내에 복수의 증권사를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수화된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증권사도 앞으로 도래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특화된 그런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일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를 됐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인 삼성증권이라든가 우리투자증권,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 등의 경우에는 자산관리 쪽으로 일단 특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반면에 키움증권이라든가 동양증권, 키움증권은 온라인 증권사로 발돋움하겠죠. 동양증권은 예전부터 CMA라든가 회사채 중점으로 해서 회사가 크고 있고, 최근에는 메리츠증권이 채권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KTB 투자증권, 최근 실적에서 신영증권과 미래에셋증권, KTB 투자증권이 좋은 실적을 나타냈는데, 특히 KTB 투자증권의 경우는 벤처기업 육성 이쪽에 따른 특화된 그런 노하우로 인해서 최근에 영업이익도 괜찮고 향후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동성은 풍부하고 하반기 경기 부양 효과 이에 따라서 증권 섹터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1분기 실적에서 좀 차별화된 좋은 증권사 위주로 차별화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고, 특히 우리 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현재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매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증권 섹터의 경우 모멘텀
반등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 발표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도 있군요. 베이직 하우스가 오늘 급등하는 원인 호실적 때문이라고 하는데 에이블 CNC가 그럼 급락하는 건 어닝 쇼크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베이직 하우스의 경우에는 작년 그 하반기부터 이러한 그 조짐이 나타났고, 금년도 그 1분기부터 강한 그 턴 어라운드가 전개되고 있죠. 일단은 2분기 연속 턴 어라운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중국 쪽에서 매출 성장은 한 2.6% 성장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장 비용 감소에 따른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베이직 하우스의 경우 당분간 좋은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화장품 섹터인 에이브랜시의 경우에는 전에 한번 그 화장품 그 방부제 사건이 있었죠. 네. 제품에 대한 그런 이미지 타격이 컸었는데,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지난 그 4월 달이죠. 75,000원대에서 급격하게 그 가격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최근에 뭐 급성장을 그 도모하기 위해서 과도한 그 마케팅 비용이 많이 그 지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이미지 훼손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뭐 58,000원대 전후에서 바닥을 붙이는 그런 모멘텀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나, 좀 그 주가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코스맥스와 함께 그 차별화가 되는 그런 양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에이브랜시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일 강했던 테마가 모바일 게임즈, 바른손 게임즈가 연일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어떤 흐름인지 궁금하고요. 박근혜 테마주도 어제 강세였었고 오늘은 전자결제주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라고 합니다. 테마주 흐름 한번 살펴보고 코스닥 쪽에도 실적 발표한 주가들이 있으면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은 뭐 그렇게 큰 움직임 없습니다. 어저께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는데, 뭐 이들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조금 하락이 좀 컸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인 기술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게임주들도 뭐 크게 움직임 없다. 다만 이제 이번 주 들어서 혹은 지난주부터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던 뭐 바른손 게임즈 역시 오늘은 장중에 거의 한 8, 9% 정도 올라왔었습니다만은 지금 상승폭을 다 줄여놓고 있다는 부분도 본다라면 일단은 당분간 게임주 자체만으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오기에는 조금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연일 상한가를 치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윗꼬리 동반한 음봉으로 바뀌면 일단 한번 현금화.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시가가 무너졌고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 시가를 회복한다 그래도 일단 현금화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일단은 뭐 3일 만에 5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박근혜 관련된 박 대통령 관련된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뭐 방미를 함에 인해서 또 이제 뭐 북한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는데, 솔직히 뭐 이들 종목군들 한참 잊고 있었죠. 잊고 있다가 어저께 한번 몸부림 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난다. 어떤 이들 기업이 엄청난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로 인해서 뭐 어저께 보령 메디아스 상한가 갔었고 오늘도 한 8%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어저께 거의 한 10% 이상 올라오고 지금 4% 올라오고 있지만, 워낙에 그 대선이 끝나고도 주가가 반토막 가까이 났던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것이라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혹은 그 이상의 매물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좀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테마 중에 하나가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게 중국 관련된 테마주들이 중국주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이나 호란이고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차이나킹, SNC 엔진그룹 같은 경우도 한 5에서 4% 정도 올라오고 있고, 중국주들이 오늘 좀 주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제 중국주들이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 생각보다는 저조했다는 부분들, 혹은 중국이 조금은
성장 정책을 조금 기존에 좀 줄이고 있었죠. 근데 이 작년 후반서부터 조금 다시 늘리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좀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이 몰릴 데가 없고 수급이 어떤 뭐 호재가 나올 게 없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한번 단발성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 기업의 성장성이 떨어져서 주가가 못 올랐던 게 아니죠. 이들 회사의 투명성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거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상존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올라왔을 때 급등세를 띌 때 추격 매수 뭐 실력이 손이 좀 빠르신 분들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조금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큰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골프존 전일의 실적 나왔고, 오늘 또 안랩의 실적도 나왔으니까요.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주사 전환 모멘텀 때문에 오늘 신고가를 내는 거래소 종목이 있습니다. 아세아 시멘트. 갑자기 한솔재지 생각도 좀 나네요. 요즘 박근혜 정부의 그러한 뭐랄까 정책에 부합하는 그러한 기업들의 그런 대응이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 시멘트의 경우에도 기업 가치 투명성 제고에 따른 그러한 주가 반등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시멘트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유보율이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현재 가치주 아닌 가치주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관이라든가 외국계에서 강력한 수급은 없지만 그래도 그 수급이 뒷받쳐 주기 때문에 현재 그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겠죠. 아시아 시멘트의 경우에는 시멘트 부분과 시멘트 부분, 레미콘, 그 다음에 자회사인 재질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사업 부분과 그 다음에 투자 사업 부분으로 분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현재 국면에 있어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한 그런 상황이고, 건설업황은 좋지는 않지만은 최근에 일부 중소형 레미콘 업체들의 경우 구조정에 돌입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안정적인 그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은 계속해서 미진하지만 SOC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아우러져서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52주 신고가를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경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당분간 상승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 특징주 관련한 브리핑을 끝내고요. 이번엔 전일 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오늘장 조언까지 확인해 봅니다. 네, 거래소 관련된 수급 특징주, 먼저 외국인들의 매매부터 확인해 보면요. 전일 외국인들이 한 2,500억 이상 정리했죠. 많이 매도한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산 쪽은 고려아연과 NC소프트, 효성 같은 낙폭과대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었고, 산 게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였는데 판 거 네 번째로 많이 판 게 LG전자였다는 거. 외국인들의 LG전자 매물이 조금씩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SK텔레콤도 좀 정리했고요. 현대차 어제 팔았고, 이마트 팔았고, 삼성전자 팔았고, 특별히 어제 삼성전자, 이마트, 현대차 적지 않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기관 매매 확인해보죠. 네, 전일 기관은요, 역시 레버리지와 LG 디스플레이 많이 정리했습니다. 기관 전체적으로는 한 1,000억 정도 어제 방어를 해준 날이었었는데, 고려아연은 기관 팔고 외국인 샀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엔 기관은 남양유업, 역시 말 많은 남양유업도 정리, 한국타이어도 정리. 산 쪽은 이제 이마트, 외국인이 좀 물량 내놓은 거 기관이 갖고 간 것 같고요. 삼성전기, SKT 또 기관 샀네요. KT하고 같이 현대건설까지 매수했습니다. 자, 어느 순간에는 레버리지를 쓸어담던 기관이 한 1960 부근에서 다시 레버리지도 내어놓고 있는 모습인데, 먼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외국인의 특징적 매매를 보면은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그런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고요.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고요. 효성, 그 다음에 LG이노텍 1분기 실적 턴 어라운드가 확인된 종목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관들의 경우는 역시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박스권 트레이딩 매매가 전개되고 있죠. 이러한 요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목 ELS가 GS건설 쇼크로 인해서 발행 자체가 거의 중단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지수 레버리지가 현재 다시 그 추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매매가 반복되다 보니까 박스권 트레이딩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마트에 대한 그 저가 매수가 최근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은 6월 14일 날 코덱스 200 편입지수 정기 변경이 있죠. 이에 따른 그러한 차원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SK텔레콤, KT에 대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죠. 현재 국면에서 트레이딩이 계속 된다면은 저가 대형주를 편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실적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계속해서 2분기 내내 SK텔레콤, KT 저가 대형주의 움직임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명식 전문가님의 오늘장 한마디도 이어서 곧바로 들어보죠. 네, 그 현재 뭐 실적이 검증된 것은 그 IT 섹터, 유틸리티, 그 다음에 그 통신, 소비재 섹터입니다. 앞서 그 소개해드린 뭐 그 IT 쪽에서는 뭐 LG 이노텍, SK 하이닉스, 특히 LG 전자의 경우에는 뭐 2분기 스마트폰 1,2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APE 칩도 독자적으로 자체 그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 봐야겠고요. 유틸리티 섹터 한전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이 다시 엉킨 그런 상황인데 뭐 통신 섹터 계속해서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소비재 섹터에서는 그 베이직 하우스 최근에는 헬라코리아에 대한 그 외국계 국내 그 가치 펀드에서 현재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관련된 이들 섹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고 우리 유 대표님의 조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일 코스닥에는요 기관 외국인 모두 다 400억 넘는 매수세를 보였죠. 매수 쪽만 빠르게 보면 외국인들의 파트론 사랑도 참 어지간한 것 같습니다. CJ 홈쇼핑, GS 홈쇼핑 어제 급등시킨 거 외국인인 것 같네요. 계속해서 기관의 패턴 한번 보면요. 기관 역시 400억 넘게 담았는데 Y젠터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SM도 다시 담았습니다. 하지만 컴투스는 팔았고 게임빌은 샀군요. 자 분석과 조언.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보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신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또 실적 기대주라든지 신고가 경신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약간 수익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들 종목을 매수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면은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따라가겠다. 왜냐면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일정의 반등이 나오고 나면 다시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외국인이 지수가 자체가 신고가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이끄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오늘 짠마디는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좀 주목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옵션 만기에 앞둔 수급을 조금 물량을 조절한 거라면 오히려 오늘이나 내일 같은 경우 좀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동결일 가능성이 좀 높지만은 또 알 수 없게 또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만기 결제 지수를 저는 260에서 257 정도 사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극적으로 뭐 지수가 뭐 코스피가 한 1.5%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오늘 내일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명식 전문가님, 유창희 대표님의 도움 말씀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밤 10시에 방송되는 서울경제TV 간판 프로그램이죠. 바로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요. 관심주와 공략주 AS 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화요일에는 양순모 멘토와 정재훈 멘토가 포트폴리오 대결을 펼쳤는데요. 먼저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입니다. 모두 다 플러스권인데요. 특히 아이마켓 코리아와 바이오랜드 각각 15%대의 두 자릿대 상승률 지속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보유하자라는 의견 살펴주셨고요. 하리몰딩스가 10%, 마크로젠이 8%, 모두 보유하자라는 의견 살펴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B세미콘과 이라이콤 2%대의 수익률입니다. 오텍이 4.8%, 의견이 세 종목 모두 보유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오늘 신규 편입된 종목으로는 한일이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어제 출연자들이 오늘장 승천주를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양순모 멘토님은 신규 관심주 살펴주시지 않았고요. 정재우 멘토관이 신규 관심주 제시해주셨습니다. 오늘 정재우 멘토가 추천한 종목은 한일이화입니다. 안정적인 고객사가 확보되어 있고 중국의 자동차 판매 증가에 따른 수혜가 부각되는 업종인데요. 매수가는 13,000원, 목표가가 18,000원, 손절가는 11,500원입니다. 이어서 한일이화의 현재가 흐름부터 살펴봅니다. 네, 현재 한일이화는 13,250원입니다. 현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순모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한일이화에 대한 정재훈 멘토님 연결해서 한일이화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일이화 현재가 13,250원입니다. 매수가 미도달한 상태인데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자동차 부품 섹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엔화 부분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엔달러 환율이 약 98.88에는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보합세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약보합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일이화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 밴드를 13,000원에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굳이 이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북미 시장 쪽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브릭스 국가 쪽에서도 자동차 판매에 대한 출고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중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가 일단 다른 경쟁사들 폭스바겐이나 BMW, 벤츠나 이런 부분들보다 증가량이 상당히 좀 눈부시게 좀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35% 이상 성장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보게 된다면 한일이화가 중국의 자회사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중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은 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올해부터 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들이라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여기 현재까지 상승을 하면서 주로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기관 쪽입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과정 속에서도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매도의 물량을 좀 멈춰주는 그런 모습들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 쪽에서도 다시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자회사에 대한 성장 부분들을 좀 보게 되더라도요. 충분히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도 조금 소폭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부터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18,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손절가는 11,500원 그대로 유지를 좀 해 나가고 전략대로 좀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수급적인 상황과 이 자회사를 살펴봐도 현재가에서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라는 관점 살펴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찾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으로 가보죠. 김동섭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과 독일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식 여기에서 사도 된다, 아니 채권을 사라, 아니다 둘 다 사지 마라. 지금 월가에선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 참 시장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채권을 사라라고 하는 짐 로저스라든가 블랙로 이런 쪽에서는 좀 잘못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금리하고 반대로 가거든요. 금리가 이제 하락하면 올라가고요. 금리가 상승하면은 지금은 채권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제로 금리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기준금리가 더 내려갈 자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주가가 상승하면서 위험자산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주가 올라갈 때 지표가 개선됐을 때는 분명히 출구 전략을 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때는 채권은 시장에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주식을 사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채권은 점차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주식시장도 실제로 뭐 지표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뭐 7% 밑으로 내려왔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본다라면 계속해서 지표가 개선되면서 주가는 더 많이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또 그 시중은행에서 연준에도 맡겨놓은 그 돈에 대해서 만약에 그 금리를 약 0.25%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마이너스로 이끌게 되면 실제로 저금리로 해서 대출이 많이 활성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국에서는 투자도 늘고 실물 경제도 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로는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사야 할 시점이 맞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전일 워런 버핏 투자에 귀재하고 의견을 같이 하시는 셈이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긴축에서 성장으로 방향을 좀 틀었다라는 인상을 줬던 유로존, 특별히 유로그룹 의장이요, 다시 한번 긴축 유지해야 된다 고수 발언을 나와서 화제를 뿌렸다고요? 지금 그 예른 데이셀블룸이라는 유로그룹 의장은 지난번에 그 키프로스 사태 때 예금자 헤어컷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강한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 출신이 어디냐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독일하고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긴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언급을 좀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분은 이제 제가 볼 때 시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로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만약 긴축을 더 주장하게 되면 유로존은 붕괴의 일로에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실제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긴축이 아닌 성장 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지금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올해에는 긴축이 없다라고 언급할 정도의 상황이 와 있다라는 거죠. 결국 긴축 계속 유지한다라는 모멘텀을 가져 그런 어떤 내용을 시장에 제기한다 그러면 유로존은 붕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말한 같은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상황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고 오히려 긴축을 빨리 버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키프로스와 같은 예금자보에 대한 부분 이 헤어컷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전 세계 부양 분위기는 완전히 무르익었죠. 호주까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내린 모습인데 이제 우리 결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하는 금통인데 외국계 IB들은 거의 뭐 지금 동결 쪽을 점을 치더라고요. 지난번 너무 실망해서 아예 포기한 걸까요? 그렇게 봐야겠죠.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그 채권 시장에 베팅을 엄청나게 했다가 물을 먹었거든요. 외국계는요. 그래서 외국계는 오히려 지금 그 바클레이나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년 1, 4분기에 금리를 오히려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HSBC 같은 경우에도 연말쯤에는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죠. 오히려 그 골드만삭스만 2, 4분기에는 금리를 한번 내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국내 투자가들은 반대로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금통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실은 김중수 총재보다는 임승태 금통위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임승태 위원의 어떤 그 논리가 사실 김중수 총재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투표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적어도 4대2 정도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또 안 돌아가면 또 4대3으로 동결이 될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 세계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좋거든요. 굳이 금리 인하를 할 이유도 없는데도 금리 인하를 하죠. 러시아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또 유로존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전 세계가 환율 전쟁을 위해서 막 애쓰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이죠. 거기다가 원화까지 지금 강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엔화 약세, 원화 강세 이것은 우리나라한테 제일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정부와 정책 혼선을 보여주는 모습을 시장에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 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엔 금리를 꼭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원화가 다시 강세로 접어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나마 원화를 약세로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깜짝 놀랐었는데 금리가 만약 이 자리에서 동결되면 진짜 큰 악재가 될 거예요. 일단은 뭐 동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뭐 이래저래 많이 만들어는 저 있어서 시장에 크게 실망할까 싶기도 한데 하루 전입니다. 금통위 오늘장 조언 들어보죠. 일단 3-4번이 지나갔거든요. 그때 아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그렇게 실망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투심은 깨지겠죠. 투심은 약간 흔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시장은 그 금통위에 약간 포인트가 맞춰진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기관들이 역시 시장에서 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한은 결국 시장은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전 세계가 진짜 버블을 한번 형성하려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은 정말 많이 가려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다른 종목에서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요즘 조정을 주는 거 봤을 때는 향후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오늘 1966포인트, 60일선 다시 회복하는지에 포인트를 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조언까지 들어봤는데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요. 진짜 이사님 말처럼 66선, 70선까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60일 이동평균선 위치거든요. 지금 60선 반납하면서 상승폭이 1포인트밖에 안 되면서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또 한 번 사상 최고치예요. 575선에 위치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